안녕하세요, 수통입니다. 오늘은 수원역 괴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회사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수원역 맞은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버스가 30분에 한 대 그렇게 오던 버스였는데요. 버스를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말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머리도 짧고 이목구비가 너무 중성적으로 생겨서 처음엔 남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볼록한 가슴을 보고서야 여자인 걸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내 쪽으로 오면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기요,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선한 인상을 가지셨네요. 그날 화장을 좀 진하게 해서 사납게 보였을 텐데 선한 인상을 가졌다는 말에 조금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학생이신가요? 어려 보이시는데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회사를 다니시는 건가요?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고 그녀는 그냥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한테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왔다고 하는데요. 그 일을 완전히 까먹은 채 한 달이 되던 날이었는데요. 기숙사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아가씨, 내가 손이 너무 시려서 장갑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할머니의 옷차림새는 얇은 치마와 맨발에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은 새빨개져서 무거운 보따리 3개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쓰러운 마음에 장갑과 목도리를 빌려드린 후 짐을 들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짐을 들고 할머니를 따라서 걷고 있는데 할머니의 걸음이 엄청 빨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가 하필 그날 워커힐을 신고 전날 밤에 눈이 내려서 바닥도 미끄러웠는데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할머니의 뒤를 쫓았습니다. 근데 계속 쫓아가다 보니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골목길에 들어서니 겁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할머니가 나한테 해코지를 할 생각이 없겠다. 마음 편히 계속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가정집 같은 곳에서 멈춰 서더니 내 옷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내 팔을 붙잡고 가정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 집에 들어가게 되고 주변을 살피는데 건너편 방에 열려진 문틈 사이에 웬 사람 눈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자 바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채고 할머니한테 저 그냥 가볼게요 하고 서둘러 일어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막 뛰어오면서 어딜 가냐고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하면서 뭔가 나한테 대접을 못해줘서 안타까운 그런 것보다 나를 놓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더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기겁해서 빠른 걸음으로 대문 쪽으로 갔는데요.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면서 2명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사람 중 1명은 한 달 전 나에게 말을 걸었던 여자라는 것을 알아차렸는데요. 옆에는 비닐을 쓴 남자가 있었는데
나이는 한 40대가량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다가와 어디를 급하게 가냐며 저를 뒤로 밀치고, 할머니는 팔이 잡고 있어 도망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이야기하자는 여자의 말에 도망치기는 힘들 것 같고 상황을 봐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나를 안심시키려고 옆에 앉아 이야기를 걸어왔고, 남자는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건너편 방문 틈새 사이로 또다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고, 너무 무서워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었지만 남자가 버티고 있어서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할머니가 큰 쟁반에 커피를 타왔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는 찻잔에 든 커피를 주고 나에게는 종이컵이 든 커피를 줬다고 합니다. 이상한 것을 느꼈지만 일단 종이컵을 받고 집 안쪽으로 이동하니 지키고 있던 남자도 말의 끝에 걸터 앉았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다시 사라지고 없었고 여자와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도중 자꾸 왜 차를 안 먹냐고 맛있는 거라고 재촉하듯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차를 마시는 척만 하고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마루에 앉아있던 남자가 한눈을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도망칠 기회는 지금뿐이다. 그 생각에 여자를 바로 발로 차버리고 남자에게 커피를 뿌리고 도망쳤습니다. 대문으로 도망쳤는데 손잡이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그 순간에 구석에 있던 계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밟고 일단 담을 빨리 넘었습니다. 바로 담벼락 뒤로 넘어오려고 하는 남자의 손이 보였는데요. 옆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남자의 손가락을 마구 내려 찍었습니다. 그러자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고 나는 뒤도 안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길목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요. 골목 사이사이를 누비다가 건물 안으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건물 창문을 통해 바깥을 확인했는데 남자는 주변을 막 뛰어다니고 있고 여자는 내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큰일 났다 생각하면서 일단 숨죽여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옥상에 도착하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소리가 날 것 같아서 고민하던 중 문 옆에 커다란 대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재빨리 대야 뚜껑을 들고 구석에 있는 대야 안으로 몸을 숨겼는데요. 그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곧 옥상 문을 여는 것 같은 요란한 소리가 났는데요. 그러더니 문이 닫히고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있던 고무대야 뚜껑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머리 위에 뚜껑을 하나 더 올려놓는 상태라 안이 꽉 차있다고 생각한 건지 그대로 뚜껑을 닫았고 그 뒤에 하나씩 대야를 열어보는 소리가 들렸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러다 문득 생각해보니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고 나는 곧바로 신고 문자를 보낸 뒤 공포감에 떨며 언제 올지 모르는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혹시 사이비들이 구조대인 척하며 나를 부를 수도 있는 생각에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야 틈 사이로 확인해보니 경찰복이 보였고
그제야 살려달라며 울부짖은 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약 2주 뒤 경찰로부터 범인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그들은 신도들을 약에 중독시켜 돈을 빼앗는 사이비 집단이었다고 하며 약을 먹기 위해 자기 장기를 내주는 신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사이비 일당이 한 달 전 나에게 말을 걸은 직후부터 계속해서 나를 지켜봐왔다는 점인데요. 그들은 내가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해놓고는 할머니를 이용해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이제는 몸 불편한 어르신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섣불리 도와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